그러면 사업을 언제? 저는 네. 2016년도에 세종시에서 처음 했고요. 네네. 사실 그냥 처음 이제 생애 첫 사업은 제가 우성대학교 글로벌 한시학과를 다니고 있었었는데 네. 원래 꿈이 이제 유학하는 게 목표였어가지고 학교 앞에서 요리 쪽으로. 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한국조리과고등학교에서 조리를 했었고 이제 대학교에도 이제 조리로 진학하고 이제 유학을 가는 개인적인 플랜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학비라든지 그런 걸 좀 마련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22살부터 창업을 시작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대전에서 학교 앞에서 이제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파스타 집으로 처음 오픈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2015년도에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매일 대전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일을 했었는데 매일. 네, 버스를 타고? 네. 왜냐하면 뭐 사실 서울에 집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네. 그리고 제가 취업이 돼서 갔기보다는 이제 스타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실습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그럼 이렇게 창업을 해두고 서울로 네, 왔다 갔다 창업해두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직원을 뽑고 아. 이제 서울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곳에서 일을 배워보자. 그만큼 경쟁자도 셌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뭐 어디서 일을 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것보다도 그냥 왔다 갔다 KTX나 버스를 통해서. 그럼 맨 처음 창업했을 때도 그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들잖아요. 그걸 네.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나이도 되게 어렸는데. 네, 실제로 제가 학교 앞에서 창업을 했을 때는 이제 친구 3명과 동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세종시에서 창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도시가 너무 조용한데 이제 여기도 그래도 사람들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10년 전에 이제 사람들이 살 곳인데 내가 여기서 그래도 내가 잘하는 파스타 집을 해야겠다. 대전은 아무래도 좀 경쟁자가 많고 제가 처음 창업하는데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세종시에서 가장 작은 곳을 찾다 보니 바로 요 1층에 있는 매장이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9평이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층고가 좀 높아서 네. 엄청 작아 보이진 않는데 그때는 세종시에서 제일 작은 매장이었어요. 아. 그래서 저기 매장에 가서 이제 여기 건물주 회장님께 만나서 저는 이런 요리를 하는 학생이고 전 여기서 사업을 하고 싶다. 근데 사실 제 수중에 2천만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동안 번 돈과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그게 돈이. 몇 살 때입니까? 그때가 24살이에요. 2년 만에 네. 2년 동안 2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파트타임도 진짜 많이 했어요. 일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가게를 네. 달라고. 근데 이제 여기가 보증금이 5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저는 5천만 원. 월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월세도 300만 원이었어요. 5천에 300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월세보다도 보증금이 이제 그때는 정말 다 비쌌거든요, 세종시가. 근데 이 회장님도 자수성가하신 분이고 이 회장님도 어렸을 때부터 자서전도 있으시거든요. 이 건물 회장님이. 그래요? 네. 다른 곳들은 이제 칸칸마다 주인인데 이 건물은 회장님이 직접 중개도 다 직접 하시고 그래서 그때 뭔가 운이 좋게 회장님을 만나게 됐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돈을 벌고 싶고 여기서 이런 브랜드를 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다 하시니까 회장님이 그때 그러면 너가 해봐라 대신 이제 대신 3개월 안에 보증금도 갚고 또 이렇게 그렇게 좀 천천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1층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네, 그게 2017년인 거예요? 2015년 졸업하고 바로? 네, 바로 졸업한 해에 이제 제가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집도 서울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빨리 유학을 가야겠다는 생각 유학을 때문에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원래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CIA라는 요리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부잣집 딸이구나. 아니요, 거기 그런 거 이제 아니에요? 부잣집이면 어머니가 바로 보내주셨을 텐데 저는 혼자 대학교도 벌어서? 네 대학교도 다 제가 벌어서 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집에서는 유학을 못 보내주니 그럼 제가 빨리 벌어서 가는 게 낫겠다. 근데 그때도 나이는 어렸지만 아무래도 학교 앞에서 조금 작게나마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세종시에서는 제가 창업을 하겠다고 딱 마음먹은 이유가 김밥 천국도 사람이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때가 너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사업은 잘 못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그냥 진심으로 맛있는 파스타집을 하면 사람들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딱 맞았던 거죠. 오, 아 근데 저도 여기 1층에서 줄 서서 먹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 좋아하는 파스타 아 집이어가지고. 진짜 10년 전에 저 혼자 했었어요. 대단하다. 그래, 네. 근데 정말 오픈하자마자 그래서 인테리어도 진짜 제가 그게 안 잘라지고 다 그리고 나무 짜고 페인트 붙이고 그렇게 해서 생겼던 곳이 이제 1층이었고 네. 했는데 정말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네, 일단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도 했었고 그 진짜 맛있어요. 그냥 진짜. 저희 컨셉이 이제 홈메이드 파스타이다 보니까 되게 맛있다, 뭐 요리 배웠냐, 뭐 이런 손님들도 많으셨고 그때 사실 단골이었던 고객분들이 아직까지도 저희랑 계속 새로운 브랜드 피드백도 해주시고 그렇게 계시기는 한데 그래서 그때 제가 한 6개월 정도 혼자 일을 ha다가 도저히 안 되겠네요. 너무 바빠서. 혼자 다 했어요. 네. 초반에는. 원래 컨셉이 저는 하루에 이제 40인분의 파스타만 팔겠습니다. 아. 이 컨셉이었는데 네. 그 40인분의 파스타가 좌석이 12석밖에 안 됐어요. 정말 작은 곳인데 네. 근데 그 40인석이 정말 12시면 다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니까 이제 40인을 없애고 하루에 그래도 뭐 60인 이렇게 늘려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하기에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저희 요리했던 동기들한테 연락을 했죠. 내가 지금 파스타집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일을 구하고 있으면 같이 해보자. 해서 이제 친구들이 한두 분 왔어요. 그래서 고객들도 좌석도 한두 개 더 늘리고 고객들도 더 만족스럽게 식사를 하셨는데 그래도 사실 너무 좁잖아요. 저 공간이 창고도 없었고요. 뭐 더 팔고 싶어도 그 저만한 주방 한 1.5평 정도거든요. 저기서 뭔가 둘이서 저희가 하기도 그렇구나. 네, 하고 싶은 요리를 뭔가 위생적으로 또 더 퀄리티 있게 하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해 말에 뭔가 이 브랜드의 가능성을 믿고 바로 또 여기 회장님을 찾아가서 저 여기 4층에 공간을 달라. 네네네. 이것도 제가 벌어서 갚겠다. 아. 네, 해서 회장님도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4층 조금 저렴하게 해주셨어요. 1층이 얼마 만에 그걸 3개월 만에 갚은 거예요? 3개월 안 돼서 갚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버는 쪽쪽 다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보증금이라는 돈은 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현금이 생기는 이제 일단. 그렇구나. 그래서 거의 3개월 안 돼서 갚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냥 줄 서서 계시는 것도 전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뭔가 쾌적한 환경도 아니고 그쵸, 앞에 무슨 네, 웨이팅 자리가 맞아요. 있는 그리고 길에 왔을 때. 맞아요. 그리고 막 이거를 드시러 공주에서 와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제 파스타가 사실 제가 막 정말 멋진 곳에서 딱 퀄리티 있게 내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좁은 곳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드리는 게 솔직히 너무 죄송스러워서 손님들이 기다리시지 않았으셨으면 좋겠었어요. 왜냐면 기다리시면 다음번에 여기 또 기다려서 오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4층을 그냥 빠르게 계약을 했고 그때는 이제 여기는 다른 칸이었고요. 여기 앞칸만 이제 오픈을 해서 주방을 저렇게 크게 안 쳤었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오셨죠. 예약도 가능하고 여기 단체 얼마 오고 했어요? 여기는 4층이라서 3천에 160만 원? 거의 그 네, 반값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저 한 칸만이었으니까 네. 또 그렇게 또 큰 건 아니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저희가 원래는 저기가 이렇게 완전 오픈 주방이었거든요. 그리고 빠져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그래도 친구들도 다 요리를 했던 친구들이고 매주 쿠킹 클래스를 했었거든요. 세종시민 대상으로. 그래서 바 테이블을 이렇게 하다가 4층마저도 이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막 너무 또 기다리시니까 그래서 이제 쿠킹 클래스를 없애고 이제 좌석으로만 이렇게 운영했어요. 근데 그것도 불과 한 6개월 뒤에 다시 여기를 또 대단하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던 게 애초에 뭔가 기획을 하고 했으면 훨씬 뭔가 동선이라든지 비용도 이렇게 더 안 들었을 텐데 제가 사업에 경험이 없고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네. 유학을 못 가고 유학 갈 필요가 없지. 유학 가서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래도 저는 한 사업하고 2, 3년 동안은 계속 저는 제 스스로의 나는 언제 유학 가지? 아. 내가 배우고 싶은 요리는 이런 요리고 저는 원래 한식을 전공이기 네. 때문에 한식을 세계화해서 네. 네. 뉴욕에서 이제 한식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업이 그렇게 커지다 보니까 저 때문에 세종시로 아무 연고도 없는데 내려온 친구들 뭐 동료들, 네, 선배들 막 오다 보니까 제가 못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3년 때부터는 이제 체념하고 아 여기서 정말 우리만의 우리만의 정말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재밌게 해봐야겠다 해서 그때 좀 이제 다독여야 될 식구들 몇 분 정도 늘어나요? 그때가 여기 파스타스에서만 정직원이 한 12명 정도였고요. 파트타임도 한 10명 정도 됐어요. 그럼 총한 20명 맞아요. 정도를 네, 20명 정도를. 그때는 늘 고민했던 게 저는 조직 생활을 많이 안 해봤다 보니까 어떻게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고 팀원별로 뭐 어떻게 업무를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몰라서 진짜 미친 듯이 책만 읽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 그 답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진짜 잘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회가 이제 하나 둘씩 오더라고요. 뭐 이제 세종시에서도 이제 그때 신도시였다 보니까 뭐 청년 창업 콘테스트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저희는 좀 탄탄한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참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 이제 신장로라고 네. 제가 좀 참고할 수 있게 제가 어제 또 여기서 제가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네. 자료가 있어서 그냥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 혹시 투파인드도 관련 있으신 거예요? 어디요? 투파인드 투바이 나선동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브랜드들이 다 저희 친구들이 오픈한 곳이에요. 파스타인. 제가 다 좋아하는 아, 곳이에요. 그쵸. 스페이스 요리구나. 네, 다 저희 한 2, 3년 같이 했던 친구들. 여기 말고도 더 많은데 이제 세종시에서 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네, 다 저희 후배들이에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저희가 이때 2019년도에 이제 그 신장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실제로 세종 시민들이 다 투표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그때 2개의 브랜드로 출전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희가 1, 2등 해가지고 그 중에 네, 2개 다 돼버린 거예요. 그때도 사실 뭐 진짜 재밌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이렇게 콘테스트 나가서 가게 공짜로 2개 오픈하는 기회를 얻었고 실제로 이 매장들이 기준이 돼서 지금 이 옆에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도 여기 상권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 7년째 매출을 엄청 잘 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 브랜드들은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이 브랜드들은 저희 회사 소유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다 직접 저도 한번 이거 운영해보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다 맡아서 다 친구들한테 넘겼어요. 계열사로 네. 이렇게 되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자기만의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는 친구들은 이렇게 저희 매장에서 팝업도 진행해보고 직접 자기만의 브랜드로 나간 친구들이고요. 좀 나만의 브랜드는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 다만 이제 회사 안에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을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저희 브랜드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전문 경영을 배워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그래서 늘 어렵고 늘 힘들어요. 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주팔자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요리만 잘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확장을 해 나간다는 게 힘든 일은 당연히 있겠지만 사주팔자에서 젊었을 때부터 이제 뭔가 돈을 번다 이런 걸 어머니가 말씀은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맞는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잠깐 봐도 대단하시다 진짜. 아 워크숍을 어제 여기서 네, 하신 어제 거예요? 저희가 마침 또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한 김에 또 뽑아왔어요. 그렇구나. 아그 그로서리 스토프 서울에도 네, 하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 그것도 본인이 네, 오픈하신 다 직접 저희가 너무 대단하다 진짜. 네. 그로서리 스토프 때문에 진짜 지금 시행착오 서울 많이 갔다 온 하고. 거예요? 저는 거의 뭐 부산 일주일에 부산 서울 부산에도 네 있어요, 부산 지금? 센텀시티에 그로서리 스토프 네.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지금 센텀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저 인스타랑 다 네. 가봤거든요.
여기가 여기도 잘 되고 운영하고 있어요? 있는. 네, 여기가 거의 메인 매장처럼 아무래도 백화점 리뉴얼 계속 오픈하고 있다. 그럼 매출 같은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게 이제 저희가 가격 있는 거니까. 네. 아, 네, 저희가 사실 이제 그로서리 스토프는 네. 따로 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따로 별도 법인에서 설립했어요. 왜냐면 이제 네. 외부 투자도 저희가 1억 원 정도 받았었고, 그래서 그로서리 스토프는 작년에 10억 정도 했고요. 2년 만에 네, 10억 네. 했고, 이제 2년 만에 10억 했다고요? 네. 대단하다. 2년 만에 10억 했고, 네. 이제 바스타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이제 원래는 바스타스가 파이가 제일 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장이 총 바스타스가 4개였어요. 네. 이렇게 총 4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2개는 파인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주들이 다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청년 전주들이 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 매출만 들어간 네, 거예요? 들어가는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인드파인에서 네. 뭐 실질적으로 외부 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뭐 메뉴 개발 이런 걸로도 R&D로도 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따로 그럼 총 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총 다 합치면은 원래는 한 38억 정도 됐어요. 대단하시다 진짜. 1년에 22년의 매출이. 네.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는 진짜 최종의 맥주. 최종의 맥주만 약간. 아니 근데 청년 창업 그렇게 혁신분께서 엄청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네. 저는 청년 창업 거기에 제가 창업할 때는 사실 뭐 이런 정보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런 걸 모르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서 멘토링으로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세종 창조 경제 혁신센터 멘토링. 네 멘토링 참가 기업으로 들어갔는데 세종시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처음 창업하는데 이렇게 멘토링도 붙여주고 지원도 네, 해주고 사업 계획서도 멘토링도 봐주고 해주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주먹구식으로 했는지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로컬 브랜드나 이런 데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매번 그 기회를 놓쳤었어요. 이제 딱 타이밍이 보면 이미 지나가 있고 뭐 이랬어서 마침 계속 이제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건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었는데 공고에 마침 또 로컬 생태계 조성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근데 저희가 이 브랜드에 과연 적합할까? 왜냐면 이 브랜드는 단순 이제 브랜드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우리 브랜드에 적합할까 고민을 해봤었는데 사실 저희의 지금 파인드파인이라는 브랜드는 이렇게 뭐 파스타스 자사 브랜드도 운영을 하지만 지금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이제 파인더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이런 청년 친구들이 브랜드를 만들고 그런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커뮤니티도 제공하고 실제로 폐업률이 0이에요. 이 친구들. 네. 진짜 대단하다. 원래 이렇게 정말 창업을 하게 되면 정말 2, 3년도 못 버티고 대부분 이런데. 하지만 이 친구들은 사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지금 세종시 외에도 다른 지역까지도 뻗쳐나가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해보니까 되게 제 스스로도 가장 만족스럽고 또 자부심 있고 앞으로 이거를 조금 더 시스템화해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 취업한 친구들이 단순 취업이 아니라 본인의 브랜드를 꿈꾸고 창업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창업을 했을 때 이 지역에서 다 같이 저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포커스로 한번 참가를 해보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지원을 해봤는데 마침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또 붙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멘토링이라던가 제가 좀 되게 부족했던 그런 경영 지원이라던가 브랜딩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뭐 금액적으로도 지원을 받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지원을 받나요? 총 3,500만 원 지원을 받았고요. 네. 이제 그 분야별로 이제 나눠서 사업화 근데 이 3,500이 아깝지 않게 정말 잘 활용하실 것 같은데. 3,500을 제가 35억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조금 신경 쓰달까? 뭐 음식의 맛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뭐 어떤
차별화되는 자기만의 경영 철학이 있다는. 옛날에는 요리사였을 때 무조건 맛 어. 보여지는 네. 것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 세종시라는 곳에서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해보니까 사실 브랜드로 어떤 예를 들어 파스타 하나를 팔더라도